레고로 보는 원피스 현상금 순위 탑10. 12. 크로코다일 19억 6,500만 베리. 크로커다일은 자연계 모래모래 열매 능력자로 전신을 모래로 바꿀 수 있으며 오른손에 닿는 모든 것의 수분을 빼앗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오른손이 아닌 다른 부위에 액체가 닿을 경우 모래로 변하지 못하고 데미지를 입는다. 바로크워크스의 사장이며 동시에 칠무회였던 크로코다일은 알라바스타 왕국에서 루피에게 패배 후 임펠다운에 투옥되었으나 탈옥 후 정상결전에서 루피를 돕는다. 해군이 칠무회 제도를 폐지하면서 쫓기는 신세가 된 미호크를 동업자로 끌어들이고 사왕 버기를 바지 사장으로 앞세워 거대 조직 크로스 길드를 만들게 된다. 해군 대장에게 현상금을 거는 신박한 역현상금 제도를 만들어 세계 정세를 뒤집을 계획을 꾸민다. 피규어로 보면 나름 원피스 초창기 캐릭터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발전하는 퀄리티를 확인할 수 있지만 캐릭터 자체의 옷이 안 바뀌는 중이다. 원작에서 리타이어 된 줄 알고 일부러 안 구하고 있었는데 앞으로의 변화된 디자인이 기대되는 캐릭터 중 하나다. 모래모래 열매의 능력에 걸맞는 이펙트 파츠가 추가된 신제품을 기다리는 중. 9위 마샬 디 티치 22억 4,760만 베리. 티치는 자연계 어둠 열매 능력자로 로기아계 악마의 열매 중 가장 이질적인 능력으로 어둠의 인력을 사용하여 주변 사물을 빨아들이고 심지어 상대의 악마의 열매 능력까지 빨아들여 접촉만으로 일반인으로 만들어버린다. 원래는 흰수염 해적단 2번대 소속의 전투원으로 이 열매를 얻기 위해 20년간 기회를 노렸고 4번대 대장 사치를 살해하며 열매를 빼앗았다. 이에 2번대 대장인 에이스와 싸워서 승리한 후 에이스를 해군에 넘겨 칠무의 자리를 받았고 정상결전에서 죽은 흰수염으로부터 흔들흔들 열매를 손에 넣었다. 이후 마르코를 대장으로 한 흰수염 해적단과 전쟁을 벌였으나 결과는 티치의 완승으로 사왕의 자리에 올랐다. 원피스 세계관 최악의 빌런인 만큼 피규어도 상당히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고 어둠 열매의 능력과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 모두를 표현한 이펙트 파츠가 상당히 인상 깊다. 개인적으로는 검은 수염 특유의 뾰족한 코까지 표현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별의별 피규어들이 많이 나와서 내심 기대 중이다. 공동 8위 유스타스 캡틴 키드 30억 베리. 유스타스 키드는 초인계 자기자기 열매 능력자로 신체에 자기력을 부여한다. 키드는 주변에 있는 금속들을 모아서 거대한 손을 만들거나 금속을 날려서 전투를 한다. 원피스 초반부에 루피가 정부와 싸우면서 현상금을 높인 반면 키드는 그냥 순수하게 깽판 쳐서 현상금이 올랐다. 어쩌면 얘가 제일 해적다운 걸지도. 루피처럼 자신들도 사왕 한번 잡아보겠다고 샹크스한테 개겼다가 왼쪽 팔과 작별하여 금속으로 팔을 만들어서 달고 다닌다. 이후 와노쿠니 편에서 능력을 각성시켜 상대방이나 사물에도 자력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금속뿐만이 아니라 자성이 없는 사물도 끌어당길 수 있게 되었다. 루피 로우와 힘을 합쳐 사왕 빅맘을 쓰러뜨리고 30억 벨이라는 최악의 세대 중 최상위권 현상금을 가지게 됐다. 사실 키드는 별로 안 좋아하는 캐릭터라 피규어로는 잘 안 모았는데 30억 베리까지 올라간 현상금 보고 신제품 검색 중. 공동 8위 트라팔가 로우 30억 베리. 트라팔가 로우의 본명은 트라팔가 디 워텔로우로 얘도 DA 쪽이다. 로우는 초인계 수술수술 열매 능력자로 개인적으로는 악마의 열매 중 가장 복잡한 열매를 먹은 것 같다. 박연병으로 멸망한 하얀 마을 플레반스 출신이며 로우 역시 박연병을 앓고 있었으나 도플라밍고의 동생 로신한테의 도움으로 수술수술 열매를 먹고 스스로 치료했다. 이후 해적들의 심장 한 보따리를 해군에게 보내 칠무의 자리에 올랐으나 밀짚모자 일당과 동맹을 맺어서 그 자리를 박탈당한다. 펑크 해저드 편에서 손쉽게 해군 중장인 스모커의 심장을 도려냈으며 돈키호테 패밀리 간부인 베르고를 능지처참 컬렉션시키고 콧물 찔찔이 트래볼도 꺾었다. 와노쿠니에서는 능력을 각성시켜 빅맘을 각혈시킬 정도로 급성장했다. 악마의 열매 특성상 사용하는 기술이 많은 편이라 그런지 피규어로도 굉장히 많은 버전의 제품이 출시 중이다. 보통 이펙트 파츠와 검이 화려한 편이라 구입하면 만족스러운 제품들이 많고 오늘 준비한 제품 외에도 다양한 컨셉의 제품들이 존재한다. TMI로 로우가 들고 다니는 칼은 겁나 멋있어서 명검인 줄 알았으나 귀곡이라는 그냥 평범한 칼이라고 한다. 평범한 칼이면 저렇게 멋있게 만들지나 말지 또 나만 설렜다. 공동 8위 몽키디 루피 30억 베리. 루피는 카이도우와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 후 와노쿠니의 무장색 패기 류오를 각성하여 카이도우를 상대할 수 있을 만큼의 강자가 되었고 폐왕색 패기를 휘두를 수 있는 소수의 강자로 카이도를 잠시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CP0의 개입으로 또다시 패배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루피는 수백 년 동안 각성하지 않은 고무고무 열매 각성, 사람 열매에 환수종 모델 태양신 니카의 힘을 깨울 수 있었고 루피는 해방의 전사 니카의 힘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또한 고무로 만들 수 있어 마치 초인계의 특징 또한 나타낸다. 그래서 카이도우를 잡아
곰으로 만들어 줄넘기도 뛰고, 각성전 상태에서는 몸이 곰이라서 절연제 정도이지만 각성 후 니카 상태에서는 내리치는 번개를 잡아서 던지는 등 NL급 사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아무튼 니카의 힘으로 지상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를 쓰러뜨려 30억 벨이라는 현상금이 책정되었다. 루피는 주인공이기는 하지만 정상결전 이전까지만 해도 딱히 캐릭터 디자인에 변화가 없어 커스텀 피규어로도 눈에 띄는 제품이 거의 없었는데, 2년 후 도플라밍고의 전투에서 기어 포스가 등장하며 주인공에 걸맞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됐다. 능력적인 이펙트 파츠뿐만 아니라 에피소드마다의 착장이 달라 피규어 수집하는 사람으로서는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솔직히 2년 전 루피는 최소 짱구가 아니었나 싶어. 호불호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강해지는 루피를 단계별로 보고 싶어 여러 제품을 수집 중이고, 최근 기어 포스를 넘어 기어 피프스 버전 루피도 브랜드마다 쏟아지고 있는데 주문은 했으나 아직 오는 중이다. 7위 버기 31억 8,900만 베리. 버기는 초인계 동강동강 열매 능력자로 샹크스와 함께 해적왕 골드로저의 선원이었지만 동강동강 긴급 탈출이나 하는 들러리 해적이었다. 로그타운에서 루피를 사용시키다 벼락을 맞거나 임펠다운에 투옥되는 등 운이 지지리도 없는 캐릭터다. 그나마 탈옥하면서 타이로 정상결전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임펠다운의 제수들을 끌어들여 버기스 딜리버리를 만들고 이어 세계 정부의 칠무회 가입 권유로 칠무회가 되었다. 하지만 칠무회가 된 지 얼마 후 칠무회 제도의 폐지로 크로코다일, 미호크와 함께 크로스 길드를 창설하며 열심히 바지 사장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나름 바다의 황제, 사왕의 자리까지 올라 지금은 무려 31억 8,900만 벨이라는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가지게 되었다. 과연 이 버기의 거품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나도 심히 궁금한 만큼 커스텀 피규어도 하나 겨우 준비했다. 사실 이렇게까지 오래 살아남을 줄은 몰랐던 캐릭터라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새로운 버전의 버기도 검색해봐야겠다. 6위 미호크 35억 9천만 베리. 주라클 미호크는 전 왕아 칠무회이자 세계 최강의 대검으로 과거에는 해군 사냥꾼이라 불렸다. 미호크는 칠무회가 되어 현상금이 소멸한 상태였지만 칠무회 제도의 폐지 때문에 다시 해군에게 쫓기게 되었고, 전 칠무회 연합 크로스 길드에 합류하면서 사왕 샹크스의 라이벌답게 35억 9천만 베리의 현상금을 가지게 되었다. 최강의 해적임에도 불구하고 돈, 명성, 지위에 일절 관심이 없어서 관짝같이 생긴 쪽배를 타고 바다를 유량하며 자신 앞에 나타나는 장애물을 잘라버리는 취미가 있다. 자신이 사는 성의 원숭이에게 검술을 가르치지 않나, 자신의 목을 노리는 애한테 검을 알려주지 않나, 강자가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승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보인달까? 미호크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인 만큼 커스텀 피규어로도 나름 열심히 모아왔는데, 확실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퀄리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실 미호크야말로 진정한 짱구라고 할 수 있는 게 원피스가 시작하고 지금까지 착장이 달라진 적이 거의 없다. 옷 좀 빨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와중에 같은 디자인이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피규어들이 신기하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이는 뉴월드 버전 미호크를 가장 좋아하는데, 피규어마다의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미호크인 만큼 흑도의 퀄리티가 너무 좋다. 게다가 검에 결합되는 이펙트 파츠까지 감동. 5위 샹크스 40억 4,890만 베리. 샹크스는 빨간머리 해적단의 선장이자 사왕 중 한 명으로 패왕색 패기로 상대의 견문색을 차단해 견문색 살인자라고 불린다. 대해적 시대 전부터 군림하던 흰수염이나 빅맘과는 다르게 골드로저 이후 밑바닥부터 사왕의 자리까지 올랐다. 비능력 무투파인 골드로저와 마찬가지로 검과 패기로 싸우며 세계 제일 검호인 미호크와 라이벌인 관계인 만큼 세계관 최정상 무투파이다. 정상결전에서도 샹크스의 등장만으로 바로 상황 종료되는 클라스. 일반 시민한테 피해를 주긴커녕 넉살 좋은 동네 형 정도 느낌이지만 동료나 친구를 모욕하면 바로 머리에 바람구멍이 생길 수 있다. 지금은 샹크스를 제외한 모든 구 사왕들이 리타이어 되었는데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캐릭터다. 영상 만들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검술 외에도 미호크와 쌍벽을 이루는 바뀌지 않는 착장의 소유자로 커스텀 피규어로도 딱히 디자인에 큰 변화 없이 퀄리티만 올라가는 중이다. 한편으로는 미호크보다 한 수 위인 게 제대로 싸웠던 장면도 없어서 이펙트 파츠나 새로운 컨셉을 잡기 어려운 캐릭터다. 미호크와 쌍벽을 이루는 캐릭터라 그런지 솔직히 샹크스는 딱히 이렇게까지 살 생각은 없었지만 미호크와 세트로 두고 싶어서 사다 보니 점점 많아졌다. 원작에는 없는 이펙트 파츠도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과연 원작에서도 이렇게 싸울지 의문이다. 4위 빅맘 43억 8,800만 베리. 샬롯 링링은 빅맘
빅맘 해적단의 선장으로 9세대 사왕의 홍일점이자 토트랜드의 여왕이다. 링링은 소울소울 열매 능력자로 사람의 수명, 즉 영혼을 자유롭게 조종한다. 타인의 동의를 얻어 수명을 조종하거나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명을 빼앗을 수 있다. 이 힘으로 자우스와 우로메테우스를 거느리면서 전투 시에 사용한다. 대해적 시대 전부터 골드로저, 흰수염과 바다의 패권을 두고 경쟁했을 만큼 바다의 먹이사슬 정점이었다. 또한 빅맘이라는 이름처럼 남편이 43명, 이 밑으로 아들 46명, 딸 39명을 스라에 두고 있다. 충격적인 사실은 입양이 아니라 모두 빅맘의 친자식이라고 한다. 먹을 것에 진심이라서 딸 푸딩의 결혼식에 쓸 식재료 모은답시고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등 먹지 못하면 매우 흉폭해진다. 와노쿠니 편에서 카이도우와 동맹을 맺어 최악의 세대를 밟아보려 했으나 실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임펠다운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빅맘의 키는 8.8m로 다른 캐릭터에 비해 너무 커서 사실 레고 크기로 나올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 캐릭터였지만 조형을 앞세운 디자인으로 비록 원작과 같은 비율은 아니지만 다른 피규어들보다는 조금 더 큰 모습을 하고 있다. 3위 카이도우 46억 1110만 베리. 지상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는 동물계 환수종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을 먹은 능력자로 백수의 적단 총독이자 사왕 중 한 명이었다. 도플라밍고가 생산하는 스마일을 사용해서 백수의 적단 선원 모두 능력자인 해적단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솔직히 본인 자체가 너무 강해서 그냥 컬렉션처럼 자기 만족이 아닌가 싶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살 시도를 했으나 모조리 실패하고 술이나 마시며 자신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강자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다. 록스의 적단 시절 빅맘이 카이도우에게 열매를 전해준 인연으로 와노쿠니에서 동맹을 맺고 자신들이 꿈꾼 폭력의 세계를 만들려 했지만 이카로 각성한 루피에게 결국 패배한다. 그럼에도 카이도우는 살아있는 인물 중 가장 높은 현상금 46억 1110만 베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피규어를 보면 카이도우 자체가 용으로 변하는 만큼 기본 사람 모습에서 인수형까지 다양한 버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빅맘도 그렇고 확실히 사왕부터는 기본 디자인 자체가 화려한 느낌이다. 발매 시기와 비교해봤을 때 전체적인 프린팅이나 조형 모두 만족스럽지만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들이 출시될 예정이다. 2위 흰수염 50억 4600만 베리. 우리의 영원한 오야지 흰수염은 과거 바다의 패권을 가진 최강의 해적으로 그의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은 세계를 멸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다만 주변에 있는 동료 또한 휘말릴 수 있어서 개인 대 개인이 아닌 이상 잘 사용은 안 하는 것 같다. 아마 흰수염 혼자 정상결전에 참가했다면 에이스를 구출하고도 남지 않았을까 싶다. 그만큼 흰수염은 넘사벽인데 애시당초 사왕이라는 타이틀 또한 흰수염에 필적하는 다른 대해적들을 통틀어 부르는 의미였으며 해적왕 골드로저의 라이벌이자 한 시대를 주름잡는 전설의 해적이었다. 즉 로저 이후 대해적 시대가 열리면서 바다의 패왕은 흰수염인 것이며 따라서 정상을 노리는 수많은 해적들이 도전했으나 무참히 참패. 정상결전에서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메인 빌런급 검은 수염마저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참고로 흰수염 죽을 때 나 울었다. 피규어를 보면 사실 처음에 흰수염에 대한 이야기를 몰랐을 때는 디자인만 보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상결전에서 에이스를 구하러 온 장면을 보고 피규어에도 손을 대고 말았다. 흰수염 자체는 입고 있는 옷의 디자인이 같아서 모든 제품이 비슷하게 나올 법하지만 정상결전 중에 입은 상처라던가 젊었을 적 있었던 머리 조형 그리고 무기나 이펙트 파츠 같은 추가적인 요소를 만들어서 제품마다 차별화를 주고 있다. 1위 골드로저 55억 6480만 베리. 골드로저는 한때 부, 명성, 힘, 이 세상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전설적인 해적으로 최후의 섬 라푸텔에 도달했으며 데뷔보 원피스를 손에 넣은 해적이다. 진정한 오리지널 무투파이며 오로지 채술로만 흰수염과 합을 주고받은 실력자다. 오직 자유를 위해 항해했으며 일반 시민은 건들지 않는 해적이었다. 위대한 항로 재패를 목적으로 여행하던 중 흰수염과 함께였던 오뎅을 만나 스카우트하여 포네그리프를 쫓는 여행을 시작했다. 마지막 섬에서 그는 공백의 100년, DA 쪽 고대병기를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진실을 알았고 조이보이가 남긴 원피스를 보고 대폭소하더니 마지막 섬을 레프테일 이라고 명명했다. 불치병으로 사그라들던 생명의 불꽃을 처형 광장에 있던 모든 이의 꿈으로 바꾼 골드로저의 마지막 업적만으로도 현상급 1순위에 자리매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다만 피규어로는 명성에 비해 제작된 피규어들이 많지는 않은데 최근 와노쿠니 스토리에서 흰수염과 로저의 과거 대결 장면이 재조명되며 관련 피규어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과거 흰수염과 로저의 대결을 그대로 재현한 베이스도 나왔는데 앞으로도 과거 회상신으로 남아 계속 등장해줬으면 좋겠다.